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읽어드리는 복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42회입니다. 지금 진나라는 호랑이나 이리와 같은 나라로 천하를 집어삼킬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진나라는 천하의 원수입니다. 연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각 나라의 토지를 분할하여 진나라에 바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원수를 존경하고 적을 공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개 다른 사람의 신하가 되어 그 토지를 떼어주고 밖에 있는 흉악한 호랑이나 늑대와 같은 진나라와 교섭을 벌여 그로 하여금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하는 자는 자신의 국가가 갑자기 진나라의 침입을 받았을 때 오히려 자신의 재앙을 돌보지 않게 됩니다. 밖으로 강대한 진나라의 근세에 의지하며 안으로 자기의 군주를 이어하여 토지를 나누어 진나라에 주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보다 더 국가를 배반하고 군주에게 불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합종하여 서로 우호를 맺게 되면 각국은 토지를 나누어 초나라를 섬길 것이고, 연행이 성공하면 초나라는 토지를 떼어 진나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 초나라 왕은 우리나라는 서쪽으로 진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진나라는 파와 촉을 탈취하여 한중을 병탄할 야심을 품고 있어 진나라는 호랑이나 이리와 같은 나라이니 그와 같이는 할 수 없도 한가위는 항상 진나라 이역 침략과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그들과의 대사를 논의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침상에서 편을 누워 자지 못하고 음식을 모두 단맛을 느끼지 못하여 마음은 걸어놓은 깃발처럼 흔들려 의지할 것이 없어. 지금 그대가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각 제국을 단립시켜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를 보존하려고 하니 과인은 나를 그대에게 의탁하고 그대 의견을 따르기를 원하오라고 응답하였다. 소진, 육국재상의 자리에 오다. 이렇게 하여 여섯 나라를 마침내 모두 합종을 성립시키고 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소진은 합종의 맹약의 장이 되고 아울러 여섯 나라의 재상을 겸임하였다. 어느 날 그가 북쪽의 조나라 왕을 만나러 가던 도중 고향 낙양을 지나게 되었는데, 각국에서 받은 선물을 실은 수레가 줄을 이었기 때문에 모두 왕의 행차로 생각했다. 두 나라 현왕은 전에 그를 냉대하였던 적이 있으므로 공연히 마음이 편찮아 사신을 보내 환영하고 그 노고를 취하였다. 소진의 형제와 형수들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으며 엎드려 기면서 식사 시중을 들었다. 소진이 웃으며 형수에게 말했다. 전에 그렇게 나무라 하시더니 지금은 이토록 공손하시오. 형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사과했다. 시동생님의 지위가 높아졌고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진은 탄식하였다. 똑같은 사람을 두고서 친척마저도 부귀해지며 우러러보고 가난해지면 없이 여기겠구나. 하물며 남들이 오죽하겠는가. 만약 그때 내가 조금만큼이라도 재산이 있었던 어찌 여섯 나라의 재산이 될 수 있었으랴. 그는 일천금을 친척들과 식구들에게 나누어 줬다. 그리고 옛날에 갈 때 백제를 구워 예비로 쓴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일백금으로 갚았다. 그리고 일찍이 그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던 사람들에게 보답을 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중들 중 유독 한 사람만 보수를 받지 못하여 그 사실을 구하자 소진은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처음 나를 따라 옛나라로 갔을 때 역수에서 두세 번 나를 버리고 했는데 그때 나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매우 원망했다. 그 때문에 너를 맨 뒤로 미루었던 것이다. 너에게도 지금 보수를 주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소진은 여섯 나라의 합종을 완성한 다음 조나라로 들어왔다. 조나라 왕은 소진에게 봉업을 주어 무왕문이라 칭했으며 육국 합종의 사실을 진나라에게 통보했다. 그 뒤 진나라는 무려 15년 동안이나 한국간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 후 진나라는 제나라와 위나라를 깨어 조나라를 쳐서 합종을 깰 계획을 마련하였다. 드디어 제나라와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조나라 왕은 소진을 크게 꾸짖었다. 소진은 두려워하여 옛날에 사시로 가게 해달라고 칭하고 가서 반드시 제나라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소진이 조나라를 떠난 이후 결국 천하의 합종측은 와해되고 말았다. 한편 진나라는 연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나라 태자에게 공주를 시집보냈다. 바로 그의 연나라 왕이 죽고 태자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런데 제나라는 연나라가 상중인 틈을 타서 연나라를 공격 10개의 성을 점령할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자 연나라 왕은 소진을 불러 비난하였다. 선생이 처음 연나라에 왔을 때 선왕께서 예외를 주어
조나라 왕을 만나게 하였고 그 결과 6개국 합정이 이루어졌소. 그런데 지금 전나라는 조나라를 치고 마침내 옛나라까지 치게 되었으니 선생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 땅을 빼앗겼소. 선생은 우리의 빼앗긴 땅을 찾아올 수 있겠소. 소진이 이 말을 듣고 대단히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제가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소진은 제나라 왕을 만나 제배를 하고 머리를 숙이면서 제왕에게 축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면서 제왕에게 애도를 표하였다. 이에 제왕은 매우 괴이하게 생각해 보였다. 왜 방금 축하를 하더니 곧 애도를 하는 것이오? 이에 소진이 대답하였다. 비록 굶어 죽게 되어도 오해를 묵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을 제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나라가 비록 약소국이긴 하지만 진나라와 혼인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연나라의 10개성을 빼앗으셨지만 도리어 강적 진나라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나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곧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소? 이에 소진은 성공하는 자는 화를 복으로 바꿀 줄 알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삼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자 제나라 왕은 족속 내 그렇게 하리다 라면서 즉시 빼앗은 섬을 연나라에 반환했다. 그 후 소진은 제나라에 머물고자 했으나 소진을 비방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왔다. 그는 이곳저곳에 나라를 팔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이다. 머지않아 반란을 일으킬 게 분명하다. 소진은 피신하여 연나라로 돌아왔지만 연나라 왕은 그를 연대하였으며 복직시켜 주지도 않았다.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쓸모가 있다. 소진은 연나라 왕을 만나 말했다. 전에 저는 나경에서 태어난 비천한 평민에 불과했습니다. 일찍이 조그마한 공도 없었지만 임금께서는 저를 중용하시어 제 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제 나라로부터 10개 성을 되돌려 받게 되어 더욱 두터운 신임을 받을 줄 아는데 임금께서는 저를 복직조차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확중상 몰아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대항의 복입니다. 저는 중신은 다만 자신을 위한 것일 뿐이며 진취적인 행위야말로 비로소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나라 왕에게 유사한 것은 그를 속인 것이 아닙니까? 저는 연로한 모친을 동주에 남긴 채 떠나는데 이는 원래 자기만을 고려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남이 진치를 실행하는 것을 돕고자 함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상과 같이 효도 잘한 사람과 배와 같이 청렴결백한 사람 그리고 미생과 같이 성실한 사람이 있어 그 세 사람이 대왕을 섬긴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열왕은 그야 대단히 좋을 것이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소신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과 같이 효도가 지극한 아들은 단 하루도 부모 곁을 떠나 밖에서 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를 천이나 멀리 떨어진 먼 곳에 데려와서 당장 내일 어떻게 왕이 일이 벌어질지 모를 연나라의 국정을 돌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백인은 어릴 지켜 무왕의 신하되기를 거부하고 수양사들과 굶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무 대충같이 깨끗한 사람에게 어떻게 제 나라에 가서 진취적인 큰 사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미생은 애인과 다리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여 약속 날짜에 다리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때마침 엄청난 홍수가 가는 바람에 물이 계속 불어났지만 그는 꿈쩍도 않고 계속 기다리다가 마침내 다리를 부둥켜 안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왕께서는 이렇게 성실하게만 사람을 천리밖에 내보내 제 나라의 사나운 병사들을 무리시할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저야말로 충의와 신을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군왕에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옛나라 왕이 반문하였다. 아니 충의와 신을 지켰다면 어찌 화를 받을 수 있겠소? 그대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받은 것 아니오? 그러자 소진이 이렇게 반박하였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먼 곳에 발령을 받게 되어 집을 떠나실 때 그의 처가 몰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했습니다. 이었고 그가 돌아오게 되자 정부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아무 걱정 말아요. 이미 술에 독을 타놓았어요. 하고 말했답니다. 드디어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 여자는 하녀에게 술잔을 남편에게 꺼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녀는 독이 탄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괴로웠지만 주인에게 사실을 말하자니 당장 부인이 쫓겨날 것이고 그렇다고 알리자니 않으면 주인이 죽기 때문이었죠. 하녀는 생각하되 일부러 넘어져 술잔에 든 약주를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큰 화를 내며 채찍을 들어 50차례나 때렸습니다. 한 번 넘어져서 주인도 살리고 부인도 살렸지만 매를 맞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충의와 신을 다한다고 해서 죄를 안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불행히도 저의 경우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옛날 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알겠소.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일해주시오. 그리고는 소진을 전보다 더욱 극진하게 대접하게 됐다. 그런데 소진은 옛나라 왕의 어머니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 연왕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극진히 대우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진은 피살될까 두려워 연왕에게 먼저 전화했다. 제가 옛나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옛날의 세력을 확장시켜 줬습니다. 제가 제나라에 가서 옛날을 위해 공작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연왕은 선생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시오라고 응답했다. 그래야 이 소진은 옛나라에서 죄를 지어 쫓겨난 것으로 가정하고 제나라로 도망쳤다. 제나라 신앙은 그를 객경으로 임명하였다. 그 뒤 선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하였다. 옛나라 왕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제나라의 많은 대부들이 소진과 총애를 다투다가 사람을 보내 소진을 죽였다. 소진은 중상을 입고 아직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가 도주하였다. 제나라 왕은 범인을 찾고자 모든 힘을 쏟았지만 끝내 잡을 수 없다. 소진은 죽을 때 왕에게 말했다. 제가 죽거든 시체를 그 여령에 처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소진은 옛나라를 위해 간첩질을 하였고 제나라에서 모반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를 찌른 범인이 반드시 나타나 잡을 수 있습니다. 그라의 소진이 반복토록 하자 과연 소진을 찌른 범인이 스스로 나타났다. 왕은 즉시 그를 붙잡아 처형시켰다. 25. 장의열전 세치혀만 살아있다면. 장의는 위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소진과 함께 기옥 선생에게 합종연행의 유세술을 배웠는데 소진은 스스로 장의에 뒤진다고 생각했다. 한 번은 소나라의 재상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됐는데 그날 재상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보석을 잃어버렸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장의를 의심하였다. 장의는 가난하고 품행도 안 좋지 않으니 보석을 훔치자는 바로 장의가 분명하다. 그리고는 장의를 붙들고 매를 수백 대 때렸다. 아무리 때도 그런 일이 없다고 끝까지 버티자 할 수 없이 풀어주었다. 장의가 들것을 실려 집에 들어오자 그 아내가 질책가 있다. 아이고 당신이 글을 읽어 유세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모욕도 당하지 않을 거요. 그러자 자기가 아내에게 물었다. 내 혀는 아직 남아있어. 아내가 기가 막혀 웃더니 입안을 살펴보았다. 혀는 아직 남아있네요. 자기는 기뻐하며 그러면 됐소라고 말했다. 소진의 심려 오모. 그 무렵 소진은 이미 천하의 합종책을 펼치고 주의하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다. 조나라 왕도 설득하여 합종할 것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는 진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되면 합종의 동행이 깨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진나라에 사람을 보내 진나라 하여금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도록 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땅한 힘을 줬다. 그래야 소진은 즉시 사람을 장의에게 보내 설득돼 보았다. 당신은 소진과 매우 친하지 않습니까? 지금 소진이 이미 높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왜 당신은 그를 찾아가 당신의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받지 않는 것이오? 자기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조나라가 소진을 면담하려는 사람의 명단에 자기 이름도 올려놓았다. 그러나 소진은 문격을 지켜 며칠 동안이나 장의를 만나지도 않으면서 또 며칠간 더 머물도록 하였다. 그렇게 한 뒤 며칠이 지나 소진은 겨우 만나 주었는데도 만날수록 그를 당하지 않게 하고 노비나 시녀에게 나눠주는 음식을 먹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한술을 덧떠서 장의를 꾸짖으며 말했다. 자네같이 재능이 있는 자가 어찌하여 스스로 이러한 곤욕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자네를 추천하여 충분히 부귀를 해줄 수 있지만 자네는 거두었을 만한 제목이 못 되네. 그리고는 곧자를 떠났고 장의를 내쫓게 하였다. 장의가 소진을 찾아온 것은 옛 친구인 그에게 출직을 좀 부탁하는 목적인데 그다란 모욕만 당했으니 크게 화가 나는 그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제후들 가운데 승리 많은 인물은 없지만 소진이 있는 조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진나라뿐이다라고 생각하여 곧장 진나라로 떠났다. 소진은 자기가 떠나는 것을 보고 문격에게 말했다. 장의는 천하에 둘도 없는 현명한 인물이다. 아마 나도 그를 따라갈 수 없을 텐데 요인이 먼저 등용되었을 뿐이다. 진나라에 가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장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가난해서 진나라에 갈 돈도 없기 때문에 작은 이익을 탑에 큰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리다 모욕을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격발시킨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 몰래 그를 도와 필요한 금전을 대주도록 하리라. 소진은 조학에게 예의를 보고하고 많은 돈과 술을 마련해주면서 사람을 보내 몰래 장인을 따라가도록 하여 같은 영안에서 기가하면서 가까이 지내고 술과 말도 제공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비용도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누가 그 돈을 주어주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하여 마침내 자기는 진나라 해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왕은 즉시 그를 등려하여 객경을 삼고 그와 함께 제후를 공양하는 계획을 세웠다. 소진의 문격이 임무가 완성된 것을 보고 자기에게 작비를 인사하였다. 그러자 자기가 말했다. 내가 당신의 도움으로 이제 비로소 기약이 되어 그 은혜를 갚으러 가는데 왜 갑자기 떠나냐 하십니까? 그러자 문격이 대답하였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